네,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강상욱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계속 임상에 몸을 담고 있다가 5년 전에 삼성화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반려동물 활성화가 이 반려동물의 진료권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GDP 세계 10위를 이제 만드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국내 연간 진료비 지출 평균 추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2017년도는 설문 483명에 의한 결과고 2022년은 국가 통계 자료를 역산해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펫의 가족화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8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인 이식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치료는 모두 해주고 싶어지는 게 그 가족화의 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반려동물 진료 수준의 향상입니다. 제가 처음 임상을 했었을 때는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정도가 최선이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의 CT와 MRI들이 대중화됐고요. 심장, 안과, 정형외과 등의 전문 병원들이 개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을 위한 방사선 치료 등 사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동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동물들의 진료 시에는 더 많은 사람과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치 말을 할 수 없는 그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진료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실효성이 높을까? 저는 공제적 접근이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주도의 복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합의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적금 자체도 굉장히 효과적인 대비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진료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서는 개인이 혼자 준비를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 사항을 맞이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비 개념의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는 것이 실효성을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이나 예방진료 비용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이 더해진다면 더욱 튼튼한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글로벌 반려동물 보험의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시장 규모가 3.3조였고요. 당시 22년도에 반려동물 보험 시장 규모를 예측을 했었는데 7조였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실제 시장 규모는 11조에 달했고요. 30년까지 40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반려동물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이 시장 규모는 가장 크고 그렇지만 아직도 14.6%라는 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미와 아시아 쪽이 최근 3, 4년 사이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북미는 당연히 미국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쪽은 특히나 코로나 이후 진료비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중환자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보험이 없으면 실제로 좀 진료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임상 수의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선진 반려동물 보험 시장 성숙의 비결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보험의 실효성을 상승을 시켜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에 국민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 진료비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험 활성화의 전제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선진국에서 진료비 표준화가 되어 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보험 실효성을 높였던 것들의 첫 번째는 적절한 보험료의 상품과 보상 범위의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정 위험만 대비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도 있으시고요. 충분한 보장을 원하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보면 충분한 보장을 원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처럼 의료 수준이 변화하면서 그런 의료 치료에 대한 보장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그래서 보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구 편의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구 편의성이 확대가 되면 보험 사용률이 상승하게 될 거고, 결국은 실효성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손보험에서도 소액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편하거나 귀찮아서 포기하셨던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코드의 최소한도의 통일입니다. 다양한 반려동물의 특성과 또 질병의 유형 경중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료 행위 자체를 통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험은 통계를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업의 특성상 최소한도로는 질병 코드의 통일을 진행을 하고 단계적인 사용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입니다. 실손보험과 유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의학적 지식, 반려 문화에 대한 이해, 업계 내 협력을 통해서 신뢰도를 쌓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보험 성적을 내고 있는 트루페니언이나 일본의 애니컴, 아이팻들도 모두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 등록 활성화입니다. 여건상 피치 못하게 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단속이 어려움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혜택도 부재한 상태이고요. 복지 혜택의 마련이 선결되는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복지 혜택의 수혜와 동물 등록을 연계시켜서 동물 등록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